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00만원이고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 0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오늘은 수익 손실 없이 그냥 90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관세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이 되겠죠. 4월 2일 날 발표한다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때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 관세 언급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어느 정도 부과될지, 그 다음 어떤 업종들에게 부과가 될지, 혹은 뭐 특정 국가에 지정이 될지, 그게 상호관세, 보편관세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측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짐작하고 있는 것은 이 관세로 인해서 지금 워낙 많이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재료 노출 개념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밀렸죠.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조용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하니까 좀 완화될까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올렸는데 다시 또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증시는 분봉으로 보시면 하락하고 있다가 장 끝날 즈음에 쭉 들어올려갖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0.87%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거의 한 4시 때 다 돼갖고 한 3시 한 30분 이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여기쯤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리면서 끝이 나가지고 이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을 지키면서 들어올렸다 해서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다우지수도 제가 저녁 때 볼 때는 거의 한 1% 가까이 빠졌었어요. 빠져있다가 마지막에 쭉 들어올리면서 이것도 분봉으로 보시면 장 후반에 들어올리면서 거의 뭐 보합권까지 당겨 올려가지고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관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예측일 뿐이고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측근들이 이 상황을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기업인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겁니다. 관세 때문에 내려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관세 부분은 신경 안 쓰겠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겠지만 길게 보면 뭐 호재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마치 신경을 안 쓰는 듯이 빠지는 거와 무관하게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상대방 국가들로 하여금 보복 관세를 못하도록 압박을 주는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요. 막상 현재 있는 이 위치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해가지고 관세를 막 부과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EU는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관세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지금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치는 것은 관세 부분을 가지고 중국과 하는 거는 다른 우방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EU를 비롯한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들, 모든 우방국들을 포함한 중국까지 포함한 또 러시아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부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게 나왔을 경우에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게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관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라는 게 워낙 그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충격받을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도 그 매수자들은 거의 관망하는 그런 모드, 매도할 사람들은, 걱정되는 사람들은 이제 던지는 분위기고,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요. 던지는 분위기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그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관세 발표되는 거 보고 그 다음 내일장에 사도 늦지 않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저께도 또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트라이즘 책에 보면은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밀 가격이 상승할 때도 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럼 뭐 밀 가격 떨어지고 있다고 밀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라니 달걀 이론이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만약에 달걀의 하단 부분에 속한다면,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 여기가 달걀 상단부로 보면 되겠죠. 크게 봤을 때 상단부로 보면 되고, 쭉 빠지는 옆면이고, 이게 지금 달걀 하단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제일 밑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겁먹고 도망갈 게 아니고 좀 과감하게 맞서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지게 되면 미국 증시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공간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코로나 같은 아주 특별한 악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막 빠지는 이런 현상은 잘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 줄 거는 이 정도 자리는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급락하지 않고 악재 반영 해가지고 위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같은 의미로 많이 빠져 있었던 국내 증시 입장에서 거래소는 그나마 덜 빠졌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나스닥 빠지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미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증시가 급락하지 않고 반등만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튈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번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악재로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끝까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하든 뭐 다른 뭔가를 하든 위험 관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금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대로 꿋꿋하게 종목을 보유하면서 넘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것은 조금 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손절을 했다면 여기서 손절을 했다면 그나마 뭐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얻어맞아 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현금화 시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은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가 또 히트를 했습니다. 지금 형지 INC라는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대장격으로, 이 종목이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관계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관련주라는 겁니다. 1,000원짜리 종목이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당겨 올리기가 상당히 쉽다는 얘기고, 원조 대장은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최초 여기서부터 떴기 때문에 1,300원 때부터 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가격은 지금 최초 상승할 때와 비교하면 10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 10배가 넘어갔죠.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대장으로 막 끌어올리긴 힘들고요. 다른 종목이 이제 형지 INC라는 이 종목을 대장으로 당겨놓고 얘가 상한가 딱 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정신없이 당겨 올리는 겁니다. 5분봉입니다. 당겨 올려가 끌어올리는데요. 상한가 거의 들어갈 듯이 하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뒤로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랬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9,200억 정도 매도하고, 선물이 아마 매수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대충 느낌상으로, 이게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매수 잔량이 많았다면, 선물 매수 잔량을 털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한다. 그 다음, 거래소를 지금 7,200억, 코스닥을 2,600억 정도 해서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도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급락한다는 개념보다는 대충 이 자리 정도에서 횡보 느낌으로 지금 포지션을 오늘 구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방 쪽에 포지션을 좀 정리를 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에 아마 이거 팔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삼성전자 270만 주 정도 팔았죠. 삼성전자를 여기서부터 매수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줄이자 이런 느낌으로 삼성전자 줄이고 선물 매도 치고 해가지고 상방적으로 잡고 있던 걸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그런 방향을 택한 것 같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국내 증시를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다 팔았고 삼성전자 한 종목 가지고 여기서부터 당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팔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평단가가 여기라고 잡으면 대충 뭐 삼성전자 본전선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심한 타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혹시나 급락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다가 그래서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밀린단 말이죠. 오늘 거래소 지수가 마이너스 0.62%,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렸던 이유가 오늘 5분봉입니다. 들어올리는 시도가 나오다가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이 이제 외국인이 대금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매수가 선뜻 못 들어오니까요. 매수가 안 들어오고 매도는 자꾸 나오니까 힘없이 밀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정치 테마주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린다는 느낌이 딱 들 때 아마도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거래소가 여기서 밀리는 그림이 나올 때 1시 15분쯤 대충 될 것 같으네요. 이럴 때 이제 여기쯤이죠. 지수가 뒤로 밀리니까 얘를 그냥 확 당겨 올리는 겁니다. 지수가 꺾이는구나. 시장이 꺾이니까 지수가 급락하면 갈 수 있는 건 정치 테마주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정치 테마주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얘가 상한가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 올랐겠죠. 대충 1시 한 15분쯤 이때쯤부터 제가 먼저 형제 INC가 대장이니까 먼저 상한가 쪽으로 당겨 올리고 얘가 2등으로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들이 보시면 많지가 않아요. 이재명 관련주 보시면 형제 INC가 대장격으로 상한가 들어갔고 오리엔트 전공이 21%, 그 다음 동신건설 한 10%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뒤로 밀렸습니다. 보시면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이 형제 엘리트하고 형제 INC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얘가 대장격이었는데 지금 형제 INC라는 이 종목을 대장으로 워낙 저렴한 종목이니까 이건 뭐 실적이고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격 저렴하면 테마주다 그러고 그냥 막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올라가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이 무너진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테마주 중에 대장이 누구냐 해갖고 당겨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외 나머지는 보면 대부분 다 밀렸죠. 그리고 오세훈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다른 테마주들은 다 뒤로 밀렸습니다. 어제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대장격인 종목 뒤로 밀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정치 테마주 쪽도 불안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기가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대장급인 종목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얘들만 급등시키고 나머지 뒤에 종목들은 이익 실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면 반대로 꺾일 거고 시장이 다시 더 꺾어지면 만약에 관세 부분의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더 급나가는 모습이 거래소 지수가 여기서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진다면 한 번 더 정치 테마주가 위쪽으로 솟구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금요일에 선고가 되기 때문에 내일은 진짜 막차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고 부분이 되면 재료 노출 개념이기 때문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재료 노출 개념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싶어서 오늘 당겨 올린 것 같고요. 내일 되면 이제 거의 정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배 이상 올랐는데 아직 대선이 새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10배까지 올라온 이 종목을 여기서 계속 더 끌어올린다.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꺾일 줄 알았는데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예측을 못한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못 올라갔다. 이런 정도로 좀 억울하네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봤던 테마는 유일 로보틱스. 이거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SK 로봇 SK 뭔가였는데 거기서 콜옵션을 동반한 매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콜옵션을 살 수 있는 선택권, 콜옵션이죠. 그걸 동반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좀 더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돼버리는 뭐 그런 느낌으로 SK 모시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은 의미다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시장도 조금 그랬고, 그다음 이게 근데 이게 17%나 되나요? 이게 그거 되는 거. 어제 차트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것 때문에 NXT인가 뭐 그래 때문에 차트 모양이 좀 엉망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났는데 장후에 매매되는 그것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KRX 이걸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여기서 끝났고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대충 요 정도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인수 조건이 조금 너무 비싸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정도 올라갔다. 시장이 좋았으면 더 올라갔겠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미리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와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종목이 좀 관심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다 뭐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관망 모드였기 때문에 테마주 쪽 전체가 다 그냥 힘없이 밀리는 이런 현상 자주 겪습니다. 관세 부분 이야기 나오고 나서는 테마주 쪽이 거의 공매도도 있는 데다가 관세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거 그냥 음봉으로 밀리는, 뭐든지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재명 관련주 올라간 요 부분, 그다음 뭐 유일 로보틱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니까요. 뭐 그런 정도였고, 제가 매매했던 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한국 화장품 제조를 304만원 정도, 원래 400만원대 있다가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300만원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 304만원 하고, SG라는 종목 99만원, 그 다음 사이버원 53만원 하고, IT센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IT센이라는 종목은 검 관련주이면서 이제 그쪽이죠. STO 관련 뭐 이런 건데, 오늘 갤럭시 모니터리도 약간 밀리는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도 밀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금 가격도 약간 내려왔던 것 같아요. 엘컴텍이 뒤로 밀리는 걸로 봐서 엘컴텍이 뒤로 좀 밀렸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끌어올린 세력들이 뭐 다 이탈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위험 부담을 하면서까지 앞에 있는 이 매물을 감수하면서까지 홀딩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6,230원인가 그쯤에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매도를 해버렸고요. 최대한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시장이 좋으면 웬만하면 홀딩하면 되는데, 시장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하니까 확실하지 않은 건 다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T센터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권하는데요. 53,800원 요 자리만 지켜주면 요 줄이 거의 뭐
이제 저항선을 뚫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오늘 약간 밀리긴 했지만 화장품 관련해서 그 1분기 때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이런 뉴스도 있고 해서 계속 홀딩 할 생각입니다. 어제 이익 실현 한번 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자 해서 이제 홀딩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SG는 그 재건 관련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뉴스는 없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많이 내려왔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외국인이 물려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보통 보면 샀다가 올라가면 바로 이익 실현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계속 사갖고 물려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165만 주 정도 1.68%나 지금 그 지분이 늘었습니다. 원래 이거 거의 뭐 조금만 가지고 있는데 한 3, 40만원 가지고 있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밀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손절해야 되잖아요. 내려가니까 여기서부터 막 샀는데 자꾸 내려가니까 팔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더 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자꾸 사고 있어서 외국인이 물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같이 들어가서 저는 뭐 비중이 작으니까요. 100만원 들고 있으니까 내 손해보면 외국인은 나보다 손해를 더 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재건주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잡기는 좀 뭐 해가지고 이 종목 하나 잡았습니다. 이 종목 그 실적 개선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면 이제까지 계속 적자 보고 있다가 원래 예상이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어서 요게 사실대로 맞다면 흑자 전환해서 이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앞쪽에 있는 거의 바닥권인 이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홀딩입니다. 비중이 작으니까요. 그 다음 사이봉어는 53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비중을 확 내렸습니다. 보안 관련주인데요. 이거 단일 거 한번 볼까요? 힘은 없긴 한데 이 사이버원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투자 유지점 걸려가지고 계속 뒤로 밀렸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딸려서 내려갔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보안 쪽에 뭔가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지금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여기서 좀 산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아 보여서 시장이 혹시나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급등하는 그림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위쪽으로 강한 슈팅도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 갖고 요건 비중을 조금 더 실었습니다. 다른 보안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삭이라든가 뭐 센즈랩, 모니트랩 이런 종목들이 다 그냥 그 뒤로 밀리는데 얘 혼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그 상목만 좋아진다면 위쪽으로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요건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 꼬리를 많이 달기 때문에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일부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내려와 버리면 되게 억울하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급등하다가 쭉 밀려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은 물려가지고 손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바로 뒤로 빼는 것보다는 위로 쭉 올리다가 다시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비중을 늘렸습니다. 200만원으로 비중을 지금 늘렸고요. 그럼 오늘 ITC는 아까 매도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신규로 한 종목 매수했는데 이치 환불입니다. 화장품 테마가 일단 좋다는 부분 하고요. 그 뭐 좋다는 건 다 뭐 뉴스에 나오면은 뭐 이미 다 오픈됐기 때문에 별건 없는데 이치 환불을 잡은 이유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시진핑 주석 방한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은 정신 못 차리고 막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원래 거래량이 되게 없는 종목인데 이 거래량이 보시면 거의 그 만주, 2만주 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거래량 거의 뭐, 1, 2만주 밖에 안 나오죠. 근데 오늘 6만 4천 주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안 밀리고 계속 밀어 올리길래, 그래서 이거는 이 매물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 뚫으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승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찌금찌금 올라가갖고 이까지 가버리면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오르기 전에 여기서 그냥, 먼저 한번 그 정찰병 띄운다는 느낌으로 한번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물대 다 뚫고 나면 세력들이 밀어올리고 싶다면
계속 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겠죠. 분봉으로 보시면 쭉 끌어올리다가 나쁘면 이제 옆으로 또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량을 확보를 하겠죠. 이게 유동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나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나면 그 다음 이 줄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비슷하게 여기 정도 선만 넘어서면 또 위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신에 많이 잡으면 혹시나 밀렸을 때 홀딩하기 어려우니까 한 100만원 정도만 잡고 그 다음 여기쯤 와가지고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 추가로 더 잡는 방법으로 이건 한국 화장품 제조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400만원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지금 300만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수익이 별로 난 건 아닌데 여기서 만약 위로 올라간다면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라든가 관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비교죠. 이 아래쪽에 있는 위치에서 공매도 치지는 않을 거고 관세 부분도 이 차원부는 중국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쪽 이런 쪽에서 보면 그 미국의 관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그 100만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죠 제가. 시장이 너무 지루하니까 뭐 달리 뭐 그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 작은 게 아니고 시장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거의 뭐 지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참불 100만원 잡고 그 다음 현금은 185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사이버원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요건 그 내일 아침에 상황 봐서 절반 정도 바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금 화장품 쪽에 비중이 400만원이 돼버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300에다가 이참을 100만원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봐서 요것도 한 100만원 줄여서 한 200만원 정도로 상황 봐서 할 생각이고요. SG는 100만원이니까 이건 그대로 홀딩 하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아무리 그냥 위기 상황이 생기더라도 큰 손실 없이 그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좀 고민하면서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뭐 특별한 수익 손실은 없었고요. 그 요즘 계속 들어서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살아남아야 뒤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시절에 이때 살아남아 있어야 그 다음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험 관리 잘 하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